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32조 7천억 달러고 가계 부채가 17조 1천억 달러. 그래서 합계가 거의 5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빚더미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꺾어지는 숫자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올해 70주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부채가 지금 5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부채는 올 1월에 그 부채 한도 31조 달러를 넘었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뉴욕에 가보면은 이제 내셔널 뎃 클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실시간대로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시계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것을 네. 보면은 올해 이 시간 현재 이제 32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매 초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이제 불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라빚 국가 부채 32조 7천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쌍둥이적 부채 가운데 이제 우리 미국민들이 직접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이것도 17조 1천억 달러인데 6월 말 현재였거든요. 네. 17조 600억 달러 정확하게는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것이 17조 600억 달러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50조 달러에 거의 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50조 달러의 빚더미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경종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이제 의미 없는 계산일 수도 있지만요. 가구당 그런 평균으로 내면 얼마만큼의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인가 이를 또 계산하는 또 웹사이트나 또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하. 국가부채 32조 7천억 달러 요거를 가구당으로 나누면은 24만 8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17조 1천억 달러를 평균을 내보니까 가구당 10만 2천 달러. 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35만 달러의 35만. 빚더미에 지금 올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뭐 다 이제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평균을 내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당히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올라 있는 것으로 이제 미국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는 이제 3억 5천만 명의 3억 3천만 명의 1인당으로 나누면은 9만 7,563달러이고요. 네. 납세자, 세금 내는 사람들만 또 계산을 해보면은 25만 3,7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계산까지 지금 내셔널 뎃 클럭의 매 시간대 초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나라 빚이야 국가가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계 부채는 우리가 직접 갚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구당 어떤 빚을 과연 얼마만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뭐 가계부채는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가계부채 17조 6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우리가 집 살 때 얻는 주택모기지입니다. 네. 주택모기지가 12조 100억 달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주택모기지가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온전히 다 빚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에퀴티라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부담하고 한 것도 있고 이게 계속 갚아 나가면 자기 페이오프 하면은 자기 집으로 그 가치가 이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주택 모기지 빚을 내고 있는 것을 12조 100억 달러를 나눠보니까 가구당 23만 6,5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3만 6,500달러인데 아까 그 가계부채 가구당이 10만 2천 달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것은 이제 집 사는 분 중에서 이미 오래전에 해갖고 페이오프 15년 30년 모기지를 얻었다 페이오프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예 요즘에는 30% 정도는 올캐시입니다. 올캐시로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기지를 얻을 필요가 없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모기지 평균이
또 전체 가계부채 평균보다는 더 많게 잡혔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온전한 빚으로 다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택 모기지보다는 그 다음 빚들이 순수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뉴욕 연방은행이 6월 말 2분기 말로 발표를 할 때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때 나타난 것이 2위가 2, 3위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위가 이제 자동차 할부 금융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 한 집에 자동차를 3-4대씩은 갖고 있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자동차 값이 이제 만만치 않아서 대부분은 또 이제 금융을 이제 할부금으로 이제 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자동차 할부 총액이 1조 5,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학자융자금은 이제 동결이 됐고 이제 상환이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1조 5,700억 달러, 100억 달러 차이로 2, 3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동차 할부 금융 1조 5,800억 달러를 가구당으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22,600달러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할부금을 월 716달러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마 대수로 계산한 것은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기지 내야 되죠. 모기지도 한 1,335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가구당 평균이 네. 매달 내야 되는 것이. 예. 그다음에 또 700달러를 자동차로 내야 되고요. 학자융자금이 1조 5,700억 달러인데 요거는 4,350만 명이 지금 학자융자금을 썼고 빚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37,800달러씩 빚지고 있다고 합니다. 융자금이. 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9월부터 이자는 다시 쌓이기 시작하고요. 10월부터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갚기 시작하기 때문에 3년여 만에 학자융자금 상환이 재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평균이 한 400달러 조금 못 미치는, 근데 400달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1,335달러에다가 700달러에다가 400달러 이렇게 보내면 그게 벌써 한 2,500달러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가구당 그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이게 또 학자융자금이 월 400달러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총 액수로 보면은 18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학자융자금이 3년 만에 상환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거고, 이때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부추긴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일거수탄감이 안 되니까 네. 1년 동안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는 이제 90일 이전까지는 이제 딜링컨시라고 연체라고 할 수 있고요. 90일 넘으면은 디폴트 아닙니까? 그렇죠. 학자융자금 상환을 할 때 90일 이후, 90일 이전에 연체가 되든 또는 90일 이후에 디폴트가 되든 그것으로 간주하진 않겠다. 1년 동안은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통보되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컬렉션 컴퍼니로 넘길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45%가 지금 상환을 연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학자융자금 때문에 연체 대란, 사실상 상당히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학자융자금도 이렇게 연방대법원이 일괄 탕감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씩 깎아주는 것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사용 빚인데요. 네. 요것도 쓰고 난 다음에 바로 갚아버리면은 빚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1년 이상 가는 그런 빚이거든요. 네. 1년 동안 못 갚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온전한 빚이라고 해도 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1조 300억 달러 총액인데 1억 6,720만 명이
5억 3,060만 개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한 5개는 갖고 있는 거 아니, 뭐 5개, 4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가구당 한 6,000달러 가까이 5,920달러씩 이 밸런스를 갖고 있는,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게 1년 이상 가고 또는 심지어는 5년 이상 가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5,920달러의 평균액을 미니멈 페이먼트만 할 때는 17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17년 동안에 쌓인 이자를 보면 8,600달러인가 그렇거든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상당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뭐 국가부채나 가계부채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연계가 좀 돼 있는데요. 국가부채를 좀 줄여야만 또 가계부채도 개선될 그런 조짐을 보일 수 있는데,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 뭐 국가부채 상한선 협상을 볼 때 공화당 측에서는 예산과 적자를 감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세금, 부유층 세금을 올려야 한다. 아주 시샘말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의 그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했는데요. 네. 세금 인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만 깎아봤자 그게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 협상에서도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예산은 사실상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동결이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으로, 그래서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부유층이 조금 이제 부담을 좀 늘리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공화당 측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은 또 부자 감세까지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제 국방 예산은 또 공화당에서는 절대 손 못 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복지 예산만 깎이는데, 복지 예산, 정부 예산, 정부 지원이 깎이면은 개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정부 지원은 없고 씀씀이는 없고 이제 물가는 계속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해결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년 들어서 유일하게 이른바 균형 예산, 지출과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았던 균형 예산은 빌 클린턴 시대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적자 예산이었거든요. 네. 적자 예산이 이제 계속되면은 이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고, 개인 부채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닷컴 붐이라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데다가 팬데믹까지 겹쳤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물가가 뛰는 바람에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줄일 방법이 지금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